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상가임대차법에 관련된 판례를 하나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월간 경매죠. 우리 이제 협회에서 만든 그 월간지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신문사도 운영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은, 제가 신경을 꾸준히 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종합신문보다는, 또는 재테크신문보다는 경매신문을 만들면은 충분히 이거는 꾸준히 할 수 있겠다, 평생 동안. 그래서 이제 그 월간 경매를 이제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그 판례에 올려놓은, 요것도 이제 우리 칼럼니스트 겸 회원이죠. 회원들이 이제 요즘에는 마니또 K의 임원진들이 글을 좀 많이 올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5월 13일 날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최신 판결이죠. 그죠. 최신 판결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앞으로도 이게 월간 경매는 자주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www.todayand2.com 이거는 이제 과거에도 이 도메인을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이제 글을 쓰고 디자인을 완성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도메인이 완벽하게 안 돼 있고 지금 IMAP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todayand2.com을 치시면 바로 될 것 같아요. 바쁘다 보니까 조금씩 이런 게 딜레이 되지만 지금 뭐 검색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판례. 점포의 임대인이 집주인이죠. 임대차 기간 중에 차임 연체액이 상기분에 달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물건 상가를 돌려줘라고 한 사건입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임대차 보호법을 거의 사실 어찌 보면은 이제 누더기로 만들어 놨는데 그 누더기로 만든 것 중에 상가 임대차도 있고 주택 임대차도 있죠. 그런데 이제 상가 임대차를 아실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 몇 개월 안 됐을 때 궁중족발 사건, 우리 경매쟁이들은 다 아는 사건이죠. 궁중족발 사건이죠. 궁중족발에 임차인이 1년 반인가 2년째 세를 못 내고 안 내고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라고 하니까 이 족발집 사장이 상가에 있는 인테리어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게 되죠. 근데 이거는 원래는 원상 회복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인테리어는 이제 보상을 해주지 않죠. 이거를 그러면은 건물주인들이 세 받아서 재산세 내고 남은 거 가지고 무슨 뭐 나갈 때마다 돈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에 뭔가 철거의 맘상뭔가 마음 편히 상가를 할 수 있는 뭐 사람들의 모임인가 뭐 이런 단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단체랑 이제 같이 이제 조합이 돼가지고 각종 법률적으로 집주인 입장, 건물주 입장에서는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약기 다 종료됐고 월세도 안 들어오는데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있겠다고 하고 그리고 월세는 건물주 입장에서 월세는 자기가 알아서 올리는 것이죠. 싫으면 나가는 것이고 이런 게 이제 자유계약의 원칙인데 여기에서 저항을 하다가 강제 집행하다가 궁중족발 사장이 손가락이 하나 잘리든가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 기억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궁중족발 사장이 나중에는 이 건물주인을 이제 백주 대낮에 망치로 머리를 깨려고 쫓아다니던 게 골목에 CCTV에 찍혔던 그 유명한 사건이죠. 그때 저도 이제 방송을 해드린 적 있지만 이 궁중족발 사장이 망치를 가지고 사람을 쫓아가면서 머리를 때리는 거를 살인미수로 적용하지 않고 뭐 폭행, 치상 이런 식으로 낮춰서 했고 그 당시에 이 법무장관이 얘를 교도소까지 가서 면담을 했던 황당했던 사례였죠. 그때부터 저는 이제 이 문정부의 이 정신 상태를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좀 황당했죠. 그죠? 보통은 이러죠. 어떤 이익관계가 건물주랑 이 관계는 어쨌든 법에 의한 거고 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몇십 년 동안 해온 거고 상식적으로 서로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는 규칙 같은 건데 이 규칙을 위반해서 폭력을 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한 이 행위를
어떤 식으로 법무장관이 면담을 보고 이걸 어떻게 봐야 이쁘게 볼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정신세계를. 그래서 정말 쇼킹했던 사례 중에 하나죠. 그죠? 살인미수범을 법무장관이 면회를 보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건물주들을 욕하고 막 그랬던 언론이 그 다음에 이 친정부 언론들이 그 건물주를 욕했어요. 오히려. 그래서 묘한 상황들이 전개되더니 그 이후에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10년간 갱신하게 하자라는 어떤 식의 법률이 제정되면서 우리도 이제 유튜브에서 방송을 좀 했었죠. 10년이면은 예를 들면 내가 나이가 60인데 그러면 60이면 70세까지 이 사람하고 붙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냐. 그러면 10년 동안 갱신을 하게 되면서 5% 이상 못 올리게 돼버리면 새로운 임차인들을 만났을 때는 이제 그 당시 오른 시세를 가지고 월세를 받을 수 있는데 너무 시세를 공산당처럼 강제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논하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의 2020년 사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찌 보면은 어떤 식으로 판결을 내렸는지 이제 궁금하네요. 저도 이거 하기 전까지는 지금 처음 같이 읽는 겁니다. 예. 이 글은 이제 승천 씨가 올려준 글입니다. 20년 사건이죠. 사건 2020다 255429 사건, 건물 명도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제 상고인이라는 것은 이 2심에서 불만을 가져서, 그죠? 2심에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상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고는 피상고인 원고고, 피고는 상고인 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상고인 피고니까, 이 사람은 고등법원에서의 피고 사건이죠. 여기에서 피상고인은 원고라는 건 이제 고등법원에서의 원고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거는 이제 즉, 고등법원이 있고, 이 고등법원에서의, 어떤 판결에 대해서, 판결을 승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가 이제 원고가 있고, B는 피고인데, 이 고등법원 판결에 승복하지 못한 사람이 상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등법원 판결에 불만을 갖고 대법원에 상고를 한 거죠. 그런 거를 기각해버린 거죠. 즉 고등법원 판결을 인정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고 이유에 대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10조 8항은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차임 연체액의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그거를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 즉 예를 들면 월세가 100이에요. 월세가 100이면 3기니까 얼마예요? 300만 원이 연체가 될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문헌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다시 이 부분 다시 읽어야 되겠네요. 같은 3기라고 써 있어도 조금 문헌이 좀 다르다라는 취지의 의견 같은데요. 다시 한번 10조의 8항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다가 연체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할 때라고 규정. 즉 월세가 100이면 300만 원이 딱 되면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야 우리 계약 못하겠어 나가 상가 빼줘 라고 할 수 있는 요건이 이렇게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 그러니까 300만 원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원인데 매달 50만 원씩 6번을 내면은 300만 원이 체납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300만 원이 딱 쌓이는 순간 그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너 나가라. 너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요건이 300만 원에 달할 때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것도 300 아니에요.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라고 이제 되죠. 그러겠죠. 계약갱신은 당연하게 2년 후에, 1년 후에 계약을 갱신하고 내가 이 상가에서 좀 더 있을게요 라고 요구를 했을 때, 집주인 입장에서는, 건물주인 입장에서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300만 원 정도로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문헌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구가 조금 다르다 이거죠. 근데 비슷한데, 자, 취지는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당사자 사이에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종전 임대차 기간에 차임을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계약 관계가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즉, 한 3기 정도 체납을 한 사람이 있는데 임차인이 그냥 나 올해 더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까지 보호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라는 게 이제 2014년의 대법원 판결이었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위 규정들의 문헌과 취지에 비춰보면 임대차 기간 중 어느 때라도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 간의 계약 연장 관계를 받아들일 만큼 신뢰가 깨졌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반드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때 당시에 3기분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 일 없이 이제 한 5년 산 거예요. 아니면 3년 살았다고 할까? 3년 사는 중에 옛날에 기억에 한 300만 원 정도, 그죠? 300만 원 정도 체납한 사실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1년 반 전에. 그래서 이번에 계약갱신을 거부하니까 야, 옛날 거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게 이제 이슈가 된 모양입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임차인인 피고가 2017년에 이제 연체 차임 일부를 지급할 때까지 3개월분 차임이 연체되어 있었다. 이미 2017년에. 임대인인 원고들은 그 사유를 들어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이 사건의 임대차를 약정한 기간인 2018년에 종료됐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원심 판결의 이유에 대해서 법리에 비춰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상고 이유 제2에 대해서, 그러니까 1과 2에 대한 얘기를 평가를 해둔 거죠. 2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지금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도 보증금 반환하지 않은 채 거기에서 향후 임료 상당액을 공제하는 관계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장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점유 원인으로 지급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네요. 피고는 월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생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담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됐고 이런 법리는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가 10년이라는 계약갱신을 요구했어도 실제로 3기에 달하는 임차액, 즉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은 이제 300만 원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 기록만 있으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 상당히 강력한 무기네요. 그죠? 상가에 있어서 판결이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그거는 뭐냐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월세를 100만 원을 정하면 부가가치세 10만 원 포함해서 110만 원을 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뭐 임대차 조건을 신고하라 마라 이거는 이제 주택임대차에서 크게 의무화되고 있지만은 상가에는 아직은 그런 의무화는 없어요. 그죠? 아직 크게는. 그런데 통상적으로 월 100이면 100에 딱 계약을 하죠. 그러고 나서 세금 계산서를 그쪽에서 끊어주세요. 그러면은 10만 원을 더 받고 끊어주죠. 자, 요런 형태의 계약이 있었다 이거죠. 여기에도 보면은 피고는 월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거예요. 피고라는 건 임차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인이 110만 원씩 주기로 이렇게 약속이 된 상황에서 월세를 주지 않고 있었던 보증금에서 까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그래서 보증금에서 보면은 월세만 까고 나갈 때 돌려준다라고 이렇게 이제 서로 약정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건물주 입장에서는 월세만 어떻게 까냐, 나도 세금 신고해야 되니까 10만 원씩 까겠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임차인이 또 아니라고 이제 하면서 이게 소송의 논점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판결은 뭘로 났냐? 보증금에서 그 체납된 보증금에서 지우고 쓸까요? 결론이니까. 네. 이 사람은 이제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체납된 월세가 있을 것이고 체납된 월세에 해당하는 부가세가 있을 것이다. 이것까지 깐 나머지만 돌려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맞죠?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부당이득이 생기죠. 부당이득이란 거는 원인 없이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집을 비우지 않고 상가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득이 생긴 거죠. 그러면 임대인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거기에서 임료 상당액을 까나가는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차임에 대한 월세 그러니까 1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만 원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임차인이 부담해라.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아마도 임차인 입장에서 야, 내가 3개월 동안 월세 체납했으니까 그거 까고 700 줘.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집주인은 야, 부가가치세도 까야 되지 않냐? 이 부분으로 다퉜던 소송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3기에 달하는 연체된 사실이 임차인에게 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해지된다. 취소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건물주인 입장에서는 3기에 달하는 이 조항을 애워놓으면 되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내가 계약갱신권을 요구하려면은 내가 어찌됐든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은 3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 체납될 때까지 가면 안 되고, 250만 원까지 체납돼도 290까지 체납돼도 계약갱신권은 요구가 허용이 될 것이다 라는 점, 요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